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또 동일성 유지권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그리고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복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중송신권에는 다시 전송권과 방송권, 또 디지털 음성송신권 이렇게 3가지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저작재산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저작물을 복제한다거나 또 공연한다거나 전송, 방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저작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상속도 됩니다. 이렇게 양도나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또 계약서에도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7가지 권리들은 각각 별개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제권과 배포권은 A에게, 또 공연권은 B에게, 영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C에게 이렇게 따로따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중 하나인 권리도 다시 세분해서 지역이나 기간을 구분해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뮤지컬의 공연권 중에서 한국에서 공연하는 권리는 A에게, 일본에서 공연하는 권리는 B에게, 또 미국에서 공연하는 권리는 C에게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죠.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A가 뮤지컬의 저작자이지만 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국내 공연권을 B에게 양도했다면 C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B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공연권을 양도한 A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뮤지컬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만약 복제권을 가진 사람과 전송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복제가 되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복제와 전송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공연 허락을 받았다면 공연 허락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는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열티를 다 지불해 놓고도 저작권 침해자로 몰려가지고 그 애써서 녹화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전과자가 되고 벌금까지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제권에 대해서만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작권을 영어로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카피, 즉 복제하는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복제란 우리 그 저작권법 2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복제란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시를 인쇄하는 것, 그림이나 조각품을 사진 촬영하는 것, 또는 논문을 복사하는 것, 강의나 노래를 녹음하는 것,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녹화하는 것 등이 이런 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은 결국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제를 하면은 어떤 유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저작물은 다 무체물입니다. 즉 형체가 없는 것이죠. 소설이나 음악, 미술, 영상 저작물 등 이런 모든 저작물이 다 원래는 무체물입니다. 이런 무체물인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를 하게 되면 유형물이 생기게 됩니다. 저작물은 무체물이기 때문에 그 무체물을 어떤 형태로든지 고정시켜서 유형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유형물을 가지고 저작물을 인식하고 감상하게 되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는 저작물의 이용과 감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행위이고 그런 만큼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흔히 소설책이나 만화책, 음악 CD, 영화 DVD 같은 그 유형물을 저작물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책이나 CD, DVD는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물을 복제한 유형물, 즉 복제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 복제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복제물입니다. 이 복제의 정규정 중에서 영구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이런 말이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복제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멜론 같은 그 음악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 때 그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요즘에는 그 스트리밍 방식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스트리밍 방식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따로 그 저장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저장은 일어납니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 저장이기 때문에 재생이 되고 나면은 잠시 후에 그 저장된 파일이 사라지죠. 그래서 다시는 다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다운로드는 영구적 저장이기 때문에 한번 재생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필요할 때 다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죠. 저작권법에서 아까 그 복제의 경우에 일시적 고정까지를 복제로 본다는 것은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 즉 일시적 저장 행위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 재산권자로부터 전송에 대한 허락은 물론이고 이 복제에 대한 허락도 따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 재산권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저작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복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저작 재산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